방산 비리, 군 납품 비리. 너네 특정 업체 봐주기 아니냐, 돈 먹은 거 아니냐. 짝퉁 중에서 제일 짝퉁. 와, 그게 들어왔다고요? 아, 심각하다. 무슨 당나라도 아니고. 반갑습니다. 락세요 이근대입니다. 이번에 정말 예민하고 또 문제가 많은 주제를 얘기할 건데 모든 군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워리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육군 후배, 장기 후배님 모시는데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군 예비역 대위 언노운입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5년간 근무하고 그리고 추가로 워리어 플랫폼까지 TF로 활동하고 전역한 예비역 대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할 얘기가 되게 많고요. 이번에 정말 많은 사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페이스가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째는 워리어 플랫폼이 뭔지 우리 대중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 각계 개인들이 착용을 하는 이런 개인 전투 체계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워리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점이 온리 장비입니다. 개인 장비가 중심이죠. 공통 큰 장비들은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 제가 들어가지고 네. 가장 큰 게 방산 비리, 네. 군 납품 비리 이게 크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비리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중요한 사업 관리를 사업 관리자가 제대로 못한다는 점입니다. 뭐 전차나 또는 그런 장갑차 이런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OMS MP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워리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런 OMS MP가 없습니다. 네, 이게 어떤 문제점이 되냐면 OMS MP 같은 경우에는 누가 쓸 거야? 어떤 임무를 할 거야? 주간에 쓸 거냐? 야간에 쓸 거냐? 비율을 다 나눠라. 네. 그래서 조준경 하나만 하더라도 책 한 권 분량까지 나옵니다.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군사 요구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군사 요구도를 바탕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이런 장비가 있으니 입찰을 하겠다. 만들어 와라. 해야 되지만 이런 OMS MP가 없기 때문에 네. 사업 관리자는 자기 뇌피셜로 이 부대는 뭐 이런 기능이 있으면 되겠지, 저런 기능이 있으면 되겠지. 하지만 실상 작전 대원들과는 괴리감이 있는 거죠. 이런 OMS MP가 없이 하기 때문에 군사 요구도를 잘못 올리더라도 수정을 못 합니다. 네.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업체 측에서 너네 특정 업체 봐주기 아니냐, 너네 돈 먹은 거 아니냐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부감이 많습니다. 특히 지휘관들의 옛날 사람들. 이거 고장나면 어떡할 거냐. 그 논리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장성급 지휘관들 네. 다 불러서 너네가 직접 쏴봐라. 느껴봐라. 너네부터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죠. 원래 13여 단에서 근무했죠. 네네. 워리어 플랫폼이 제가 알기로는 13여 단한테 먼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워리어 플랫폼 장비 도입할 때 운용 적합성 평가라는 게 있고 시범 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용 적합성 평가라는 걸로 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 테스트를 해서 몇 개 부대를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시범 운용이 끝나고 전력화된 장비들은 이제 한국산이 대부분이었죠. 표적 지식이도 국산 거죠? 네. 잘 돼요? 에어소프트용이 더 좋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생명 장비인데 네. 거의 짝퉁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아, 진짜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OMS MP라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네. 레이저 표적 지시 같은 경우에는 네. 0점 획득이라는 이벤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0점 획득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도 OMS MP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작성이 안 돼 있고 검토를 안 했으니까 이제 레이저 출력이 낮아서 이제 직사광선이 보이는 곳에서는 레이저가 식별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네. 이게 생명 장비인데 그 표적 지식이가 우리가 야간에 조준하기 위해서 있는 레이저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신뢰성이 없으면 그러면 제대로 조준을 못 하겠죠. 네이비실 나이프 뭐 도입한다고 뭐 수입한다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육군 측에서 그걸 네네. 뭐 다 보고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짝퉁이었어요. 네네. 그것도 워리어 플랫폼이었어요? 그거는 워리어 플랫폼이랑 별개로 이제 전력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대들은 정품이 들어가고 어떤 부대들은 이제 짝퉁이 들어간
들어가요. 정품도 들어왔어요? 네. 다 짝퉁은 아니었네요. 네네. 그게 몇 단에 들어왔죠? 정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무했었던 곳에 들어왔었고 그러면 짝퉁 칼은 다 어디 갔어요? 특임 여단이 아닌 이제 특전 여단에 그래, 특임만 이제 정품 들어가고 네네. 그다음에 특임 아닌 분들은 짝퉁 받았고. 네네. 심각하다. 무슨 당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원래 후진국이 그렇게 하는데. 네. 방탄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말이 많았죠. 흑표 부대나 특임 여단만 치더라도 거기 방탄복을 보면 멀티캠 그 AVS 짝퉁 에어소프트용. TMC가 더 튼튼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네. 에어소프트용보다 더 안 좋네요, 그러면. 네. 그냥 모양만. 짝퉁 중에서 제일 짝퉁. 네. 그게 들어왔다고요? 심각하네. 그 유리티 부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는 우리 개인 장비 많이 사요. 네. 보급도 되게 좋은데 네. 자기가 쓰고 싶은 쓰라고. 오퍼레이터 취향. 그래서 그 문화가 아직 있죠. 특전사는 그게 잘 안 되죠. 어때요, 특전사 문화가? UDT 같은 경우에는 옵스코어 마리타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제가 마리타임을 쓰고 있습니다. 너 그 헬멧 국방 인증 받았냐? 국방 인증. 네. 뭐 국방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 헬멧 똑같은 헬멧 UDT 같은 경우는 보급이다. 단지 차이는 내가 사냐 아니면 보급을 받냐 그 차이다. 네. 그런데도 이 헬멧이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얘기를 하면 답을 안 하죠. 답을 안 하고 너는 사제 장비 지휘관이 쓰라고 했냐? 너 지시사항 어기냐? 이렇게 넘어가죠. 왜 전역하셨어요? 올바른 소리를 하려면 계속 못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네가 그 계급 가서 그 위치 가서 바꾸면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조금만 참고 뭐 소령 달아라. 그리고 대령 달아라. 나중에 스타, 개뿔 올라가 봤자 또 누가 위에서 꼰대가 있겠죠. 네. 자기 빚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꼰대 조직이라서. 너무 옛날 그 문화에 박혀 있어가지고 체인지에 거부감이 있어요. 존나 꼰대 같아. 발전에 전혀 신경 안 써. 그냥 조용히 페이퍼워크 했으면 좋겠어. 네. 그분들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해요. 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남아 있어 봤자 그거 안 된다. 저 사람 갈 때까지만 있어 보자. 그렇게 1년을 했는데 그 1년 뒤에 저를 봤는데 제가 그 사람과 닮아져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싫고 결국에는 내가 참더라도 거기 그 위치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때 내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그런 상태일까 그런 게 많이 저는 대위로 전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위였을 때 또 다른 동기들이 있었는데 나 그 선배 존나 싫어하는데 내가 소령 달면 똑같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다 총각이고 그 소령부는 또 가족이 있고 근데 또 문제가 동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 또 몇 명은 그렇게 돼버려.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나처럼 그냥 욕 처먹으면서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근데 그러면 안티들이 많이 생겨요. 네. 저는 안티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대에서. 네. 그래서 한 면에서는 제 동기들도 저 싫어했어요. 맨날 나서니까 맨날 그나 가만히 있어. 제발 좀 조용히 살자. 제발 좀 just 오늘 조용히 넘어가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대를 사랑하고 너무 군을 사랑하고 너무 열정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 그런 회의감 느껴가지고 저도 전역했어요. 미션은 똑같아. 원래 하려고 했던 거 뭐 발전, 국방 생각하고 우리 부대도 생각하고 모든 특수부대 생각하고 근데 나와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판단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훨씬 더 파괴력이 있거든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일부는 뭐 전역하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특전사에서 회의감 많이 느껴가지고 보병으로 간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뭐 보병 부대도 교육을 했어요. 네. 네, 조금 애매해요. 제가 그럼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모럴이가 원래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사기 타면 내리면 이게 보통 우리가 모럴이라고 쓰는 적도 45대. 아직 전차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제가 사기 하려 그러면 그냥 올리면 돼요, 맞죠? 근데 modified mo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된 모럴. 그게 아까 군인분이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modified를 해요. 수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근데 거기에 특전사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특전사를 많이 떠날까요? 특수부대라고 하면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사격, 그 다음에 사격 술들 그리고 SUT 같은 그런 전술
그리고 근접 전투 같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특수부대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작업, 그 다음에 평가식, 체력, 전투력 측정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야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전사에 오는 이제 좀 높으신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하던 거를 좀 많이 하죠. 예전에 했었던 것들.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바보가 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된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추진하고 본인들이 교육 계획이나 아니면 새로운 전술이나 아니면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적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적용이 되더라도 윗사람, 뭐 대위, 뭐 지역대장 아니면 뭐 행정보급관, 주임원사, 대대장, 여단장 참모장, 작전 참모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네. 그게 맞아? 그거 내가 봤을 땐 그거 아니야 하지 마 하면 본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계급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열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매년 쌓여다 가다 보면 수동적으로 돼서 남아있든지 아니면 못 참고 전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전에 가면 아무래도 용사들이 더 있다 보니까 간부들이 조금 네. 더 자유롭습니다. 본인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결국에는 육군의 발전이죠. 그게. 네네. 신기한 게 치웅칠도 네. 많이 보병을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육군의 티어 1인데 네. 근데 보병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근데 대부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이제 편하다. 네. 편하게 살고 있다. 근데 또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냥 포기했어. 옛날에는 엄청 열정이 많았는데 네. 맨날 어필하고 맨날 나섰고 맨날 얘기하고 근데 이제는 그냥 다 손 두 발 다 뗐어요. 이제 별로 뭐 열정도 없고 그런 거 보면 슬퍼요. 네. 예, 그렇게 좋은 인재인데 열정도 많았는데 근데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종이 그냥 생활해요. 그냥 공무원처럼 월급 받고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조직이 그렇게 사람을 또 만들어. 근데 또 나와서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네. 저도 현역들한테 가끔 저랑 이제 친한 선배들도 나한테 말하는 게 부대에서 전역해가지고 나가서 진짜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또 군생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발전한다. 탄피바지 이런 거 네. 제발 좀 한번 컨텐츠 해라. 부탁받아요. 탄피바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부대에 갔어요. 보병부대. 탄피바지 없었어요. 여기서 이게 하이웨리죠? 하이웨리에서 하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늘려 그러면 일단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표현해가지고 경위를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돼. 네. 탄피바지 없으니까 기능 처치 그런 훈련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네. 전술 훈련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꼭 전쟁 안 나도 작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타임이 오면 임무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위에서 제한 걸어버려요. 네. 후배님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TF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13년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중대장이었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Thank you for your service. 진짜 열심히 군생활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멋진 후배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군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군이라는 조직이 정상적인 제 기능을 해야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큰 목표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포기하지 마세요. 네. 예,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Signing off, 락시오 이근대위였습니다.